40년 경력의 치과 전문의 최영민입니다. 어르신, 지금 빠진 그 치아 한 개는 8천만 원짜리 귀한 자산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2개 치아 전체는 약 25억 원, 강남 아파트 한 채와 맞먹는 가치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치아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침 양치 후 칫솔에 피가 묻어 나온다면 단 6개월 안에 치아를 잃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아빠, 임플란트 그 돈이면 손주 대학 등록금이라고 하던데 이런 대화가 당신 가족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부담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치약 사용법과 제대로 된 앙치법만 알아도 당신의 치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조치라도 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 선택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주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앞으로도 유익하고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 82세 강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놀랍게도 이분은 2,000원짜리 제품 하나로 15년 전에 이미 흔들리던 치아 14개를 모두 지켜내셨습니다. 지금도 갈비를 맛있게 드시고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도 씹어 드시고 심지어 딱딱한 견과류까지 마음껏 드십니다. 치과에서는 이미 임플란트를 권유했지만 강명자 씨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강명자 씨는 지금도 건강한 자연 치아 28개를 모두 소중히 보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치과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40년간 치과 임상을 하며 제가 깨달은 진실, 치과 의사인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임플란트 없이도 자신의 치아를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면 이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임플란트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자, 과연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80% 이상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치아 관리의 진실을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구강내과에서 무려 15년간 추적조사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치아를 모두 유지한 70세 이상 고령자와 치아를 상실한 고령자 간의 평균 수명 차이가 무려 9.2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2년. 정말 놀라운 차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한 사람들의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15점이나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문제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기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72세 김영철 어르신은 5년 전 치아 7개를 한꺼번에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기억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족들마저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0년, 20년 전 일도 세세하게 기억하셨는데 지금은 어제 뭘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의 친원 추적 조사 결과 치아 상실과 치매 발병률의 상관관계가 무려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이것은 이미 시작된 경고입니다. 혹시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무려 87.3%가 중등도 이상의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치주 질환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배, 당뇨병 악화 위험이 3.1배, 그리고 치매 발병 위험은 무려 1.8배나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공동으로 10년간 진행한 추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입안의 세균들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세균들은 혈관벽의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며 심지어 내 조직에까지 침투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67세 박영수 어르신은 2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 덕분에 생명은 건지셨지만 원인을 찾던 의료진이 발견한 것은 바로 심각한 치주염이었습니다. 평소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뇌졸중 치료 후 6개월 동안 철저한 치주 관리를 받으신 결과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현저히 개선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또한 79세 이순남 어르신은 치주 질환을 10년 넘게 방치하셨다가 작년부터 알츠하이머 증상이 시작되셨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실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셨죠.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달랐을 텐데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안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치주 질환은 단순히 잇몸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적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임플란트 없이도 자신의 치아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호, 분만 저와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과에 가면 뭐라고 하나요? 임플란트 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맞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초기에는 임플란트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로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은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임플란트의 숨겨진 진실들을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동료 의사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일 베를린대 치과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환자의 무려 43%가 5년 내에 임플란트 주위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피가 나고 심한 냄새까지 동반되며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71세 김봉수 어르신은 5년 전 임플란트 4개를 하시면서 12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2개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때 다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지금도 깊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수명 문제입니다. 혹시 병원에서 임플란트가 영구적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하지만 실제 수명은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그 후에는 결국 다시 시술해야 하는 것이죠. 평생 몇 번이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더해 감각상실도 큰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면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무려 22%에 달합니다. 이는 UCLA 치과대학 구강의과 연구 결과입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해지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시나요? 69세 정미경 어르신은 임플란트 3개를 하신 후로 오른쪽으로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밥 먹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하시면서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스러운 비용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150만 원 이상, 여러 개를 하시면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본인 부담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제 부모님께는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또 연구에서 찾아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환자의 무려 95.3%가 치아 상실 없이 5년 이상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95.3%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분이 성공하신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방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치주 질환이 완치된 비율이 무려 87%에 달했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잇몸 출혈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건강한 핑크빛 잇몸을 되찾으신 거죠. 하루 단오 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정말 5분이면 충분해요. 복잡한 의료기구도 비싼 약품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5분에 꾸준한 정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 환자분들 모두 이 방법으로 자신의 소중한 치아를 지켜내셨습니다. 82세에 시작하신 할머니도 75세에 시작하신 아저씨도 모두 놀라운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78세 방어호 어르신도 작년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잇몸에서 피가 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멈추셨다고 합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시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시곤 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이고 간단한 3단계 법칙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치아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하루 단 5분,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위해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투자해 보세요. 임플란트에 수천만 원을 쓰기 전에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3단계 법칙은 저의 40년 치과 전문의 경력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실히 입증된 방법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으니 오늘부터 바로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단계. 아침 양치 전, 물로 입을 먼저 헹구기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입안에는 세균이 번식하고 산성 물질이 축적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약해진 치아 표면이 마모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물로 30초간 입안을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밤새 형성된 산성 물질과 위의 세균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아침 시간대 치아 손상 위험을 무려 37%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69세 정미영 어르신은 아침마다 시큼한 맛이 나고 입냄새가 심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한 결과 아침 구취가 현저히 줄고 시큼한 맛도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정미영 어르신의 오래된 고민이 해결된 것입니다. 2단계. 적절한 랑치질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세게 닦아야 치아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큰 오해입니다. 올바른 랑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칫솔모의 칫솔을 선택하세요. 45도 각도로 잇몸 경계선에 칫솔을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꼼꼼히 닦아주세요. 한 부위당 최소 5초 이상 닦고 전체 양치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말고
잇몸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양치질이 강도가 아니라 방법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드럽게 2분 닦는 것이 세게 1분 닦는 것보다 치대 제거 효과가 무려 2.5배로 높다고 합니다. 65세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 동안 세게 양치질을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져 찬물만 마셔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양치법으로 바꾸고 민감성 치약을 꾸준히 사용하신 지 3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으며 더 이상 치아가 마모되지 않게 되셨습니다. 3단계, 치아 사이 관리.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크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아 사이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실을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대한치주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양치질만 하는 것보다 치실 관리를 함께 했을 때 치주 질환 예방 효과가 무려 76%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75세 박명자 어르신은 평생 치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치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단 6개월 만에 정기검진에서 치과 의사가 놀랄 정도로 잇몸 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잇몸은 정말 처음 봅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단 한 번의 올바른 양치질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3단계 법칙,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잠깐, 이 중요한 부분은 절대 지나치지 마세요. 치과 선택을 잘못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치과를 고르는 방법과 치과에 방문했을 때 꼭 물어봐야 할 3가지 핵심 질문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정보를 아시면 불필요한 시술을 피하고 건강하게 치료받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침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하면 단순히 입이 마르는 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침은 우리 입안의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위에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미네랄까지 공급하죠. 또한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켜 충치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음식물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못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치아가 산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충치와 잇몸 염증으로 이어져 결국 소중한 치아를 잃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30분마다 한 모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은 침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입안을 직접적으로 헹궈주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은 자일리톨 껌 씹기입니다. 자일리톨은 충치균이 싫어하는 천연 감미료로 충치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침샘을 활발하게 자극하여 침 분비를 2배에서 3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식후 20분에서 30분간 자일리톨 껌을 씹어주시면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처럼 작은 습관부터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 한 잔, 껌 한 개가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어서 올바른 치약 선택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TV 광고에 나오는 화려한 기능의 치약이나 강한 맛의 가그렉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불수 함유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1000에서 1500ppm의 불수가 함유된 치약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불수는 치아를 강화하고 초기 충치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023년 국내 치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불수 치약 사용만으로도 노인의 충치 발생률을 무려 41%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마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약의 연마도가 너무 높으면 치아 표면이 손상되거나 마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민감성이 있는 어르신들은 상대적 연마도 RDA 수치가 70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인 이가 있다면 민감성 치약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발적인 사용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한 미백 치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미백 성분이 강한 치약은 치아 표면을 손상시키고 민감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은 순한 성분의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68세 이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TV 광고를 보고 강한 미백 치약을 사용하셨다가 치아 민감성이 심해져 찬물조차 마실 수 없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적절한 민감성 치약으로 바꾸어 3주 정도 사용하시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치약 하나만 바꾸셨는데도 식사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추가로 올바른 가그렉 선택법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가그렉에 포함된 알코올은 구강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구강건조가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세요. 치주 질환이 있다면 치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된 가그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치아 변색을 유발할 수 있으니 2주 이상 연속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도 좋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 유발 세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특히 구강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불수 가그렉을 사용하면 치아 재광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과에서 처방받은 고농도 불수 가그렉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71세 박종호 어르신은 구강건조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시는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알코올이 없고 자일리톨이 함유된 가그렉으로 바꾸어 취침 전에 사용하기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였지만 삶의 질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어떠신가요? 치약과 가그렉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치과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치과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함께해 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어느 치과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의사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며 고민하십니다. 4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며 제가 정립한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 기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치과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계획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의학 용어를 남발하며 환자를 압도하지 않고 환자분의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으며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무리한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처음 방문해 바로 여러 개의 임플란트나 대규모 치료를 권하는 치과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는 환자분의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예방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을 강조하고 환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치과를 선택하세요. 73세 김영민 어르신은 첫 방문한 치과에서 모든 치아를 빼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두 번째 의견을 구하셨고, 다행히 저는 대부분의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2개와 자연 치아 보존 치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셨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즐기고 계십니다. 치과 방문 시 이것만큼은 꼭 물어봐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릴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즉시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답하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둘째,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입니다. 좋은 의사는 여러 가지 치료 옵션과 각각의 장단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셋째, 치료 후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입니다. 정직한 의사는 치료의 한계점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좋은 치과 의사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치과를 찾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큰 이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문제는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지식과 올바른 접근법만 있다면 많은 부분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의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새로운 연구와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오늘날 충분히 관리 가능한 많은 건강 상태들이 과거에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과 변화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랍도록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귀중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경험하신 소중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책 조항, 참고로 이 영상에서 제공된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각자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최선의 케어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